돋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천진원 조사역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쿠팡, 네이버 쇼핑, 배달의 민족 모두 들어보셨죠? 이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우리의 소비도 훨씬 편해졌는데요. 그렇다면 동네 가게들, 그러니까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BOK 이슈노트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작성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사국 정민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국 정희환 과장입니다. 팀장님,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자영업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땠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플랫폼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누군가에겐 기회가 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업종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특히 많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소매업의 경우 지역 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 온라인 소비 비중이 오르면 수도권 자영업자 고용의 경우 영향이 거의 없지만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자영업자인데 왜 비수도권만 줄어드는 걸까요? 네, 점포가 있는 점포 소매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자영업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통신 판매업과 같은 무점포 소매업은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무점포 소매업 고용 증가는 수도권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점포 소매업은 대형 도매시장이나 물류창고와 같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판매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은 무점포 소매업 성장에 따른 혜택을 얻었지만 비수도권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네, 정리해보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산으로 비수도권 자영업자들과 점포 소매업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모든 점포가 힘든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점포 소매 자영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상품 구성이 다양한 대형 점포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규모 점포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온라인 소비를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다면 음식점업은 어떤가요? 배달앱이 많아졌는데 소매업과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음식점업은 소매업과는 다르게 음식 배달 플랫폼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은 소매업과 달리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 안에서 사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 있더라도 부산이나 광주 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서 점심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외식 시장은 확대되었지만 지역 내의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게 되고 이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네, 음식점업도 소매업처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격차를 보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영업체 규모에 따라 배달 플랫폼의 영향을 다르게 받는 이른바 규모의 양극화를 확인했는데요. 대형 업체가 배달 플랫폼 확산에 따라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이런 경향이 더 잘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비수도권 영세 업체일수록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낮고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은 더 크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 특히 지역별로 그리고 업체의 규모별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보았는데요. 듣기만 해도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어떤 게 있나요? 네, 정부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용보증이나 직접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그럼 이 효과는 어땠나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 지원받은 업체는 매출이 증가하고 폐업 확률은 낮아진 것으로 확인돼서 금융지원의 효과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효과가 더 컸는데요. 아무래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어려운 그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에서 똑같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와 같이 원래 대출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룹에서 효과가 컸고요. 나머지 그룹에서는 효과가 작았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별로 보면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지원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효과가 없는 업체에 계속 지원하는 건 비효율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히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업체의 성장을 막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성장 정책과 안전망 정책 두 가지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성장 정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자영업자가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안전망 정책은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 정책은 지원 효과가 높은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잠재력은 뛰어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업체들을 선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전, 사후 평가를 함으로써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망 정책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잃은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도 임금 근로자처럼 실업보험에 적극 가입시키되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를 낮춘 선진국 사례를 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최대한 지원하되 이 과정에서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이 겪을 리스크를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다는 거죠.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영향을 더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비수도권 대상으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여행과 같은 분야에서 각 지역의 개성을 담은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이다. 그리고 이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선별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같은 기술 변화는 계속 될 텐데요. 이런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BOK 이슈 토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